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화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시간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출생이 불행한 셈이죠. 왜냐하면 왕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려서부터 또 머슴살이로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왕손들이라고 다 호강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로 영모라고 하는 그런 반정에 또 얽히게 되면 또 그런 경우에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이 남자의 부모가 그런 희생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부모는 자기네 머슴에게 이 아들을 좀 키워달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머슴이 되려다가 기르게 되니까 자신의 신분은 비록 왕손으로 태어났지만은 머슴의 자식으로 또 한평생 살아가게 된 건데요.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농가에 머슴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이 머슴도 나이에 따라서 간단한 소꼬를 베어오는 그런 새끼 머슴부터 조금 더 자라면 중머슴이 되어서 소죽을 끓이게 되고요. 또 거기서 좀 더 자라면 성인이 된 후에는 상머슴이라고 해서 농사도 짓고 또 등짐도 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 부모라도 있어야 또 짝이라도 주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그래서 나이 30이 다 되도록 머슴 생활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은 왕손이지만은 부모가 목숨을 살리려고 이 머슴의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30살이 되다 보니까 결국 홍기도 아주 많이 늦어진 그런 관계로 장가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또 이런 사정들로 장가를 가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도 아주 많았다고 하죠. 이 남자는 천성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머슴살이에 아주 충실한 채 머슴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거죠. 소처럼 일만 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온 건데요. 왕손의 피가 흘러서 그러는지 인물은 아주 훤했고요. 또 좀 과묵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없어서 그를 또 깨우치지 못했지만은 사람한테 풍기는 그런 기품 같은 것은 또 크게 느껴지는 그런 머슴이었던 거죠.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런 근면함을 좀 기특하게 여기고 있던 주인이 어느 날 이 남자를 불러 앉히고 자네는 1년에 한 번씩 내가 주는 그런 품삯으로 또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머슴은 7살 때부터 30살까지 23년 동안 이 머슴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괴짝에 하나하나 모두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시골 돈값으로 한 2,000평 정도 돈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본인데요. 주인은 기특히 여기고 이 머슴을 옆마을에 김생원이라고 불리는 그 집에 좀 장가를 보내려고 알선을 합니다. 생원이라고 한다면 벼슬은 아니죠. 그냥 노인이라고 막 부르기 뭐하니까 존경의 뜻으로 좀 붙여서 부르게 되는 그런 존칭인데요. 이 김생원에게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시집을 못 보내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머슴이라고 하니까요. 자기 딸 호강은 못 시켜주더라도 김생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밥은 좀 암 굶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30살 먹은 이 머슴은 주인이 알선한 일종의 선 들어온 것을 바로 즉답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 2,000평 구할 돈이 전부인데 또 자신이 결혼을 한 후에 또 집안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요. 한 일주일 지난 후에 이 머슴이 김생원의 딸의 나이를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15살이라는 거죠. 이건 김생원의 생활이 얼마나 또 찢어지게 가난하면 15살 처녀를 또 30살 머슴에게라도 시집을 보내려 하는지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요. 어찌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3년 동안 머슴을 해서 모은 그런 돈으로 논을 한 2마지기 정도 사고요. 나머지로는 초가집 하나를 산 거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낸 후에 다음 날 이 머슴은 신부를 불러놓고 말을 하죠. 자신은 이제껏 못 배운 그런 공부를 한 10년 동안 할 것이고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면 집에 돌아올 것이고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하면 또 10년간 또 공부를 할 테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이곳은 당신의 고향이고 하니까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을 했던 건데요. 15살 어린 신부는 생원집에서 배운 게 많고 하니까 남자가 30이 돼서 이 하늘천 따지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결코 장원급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신부는 이 머슴으로 살아온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자신이 그 천자문과 소학 또 중용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배우고 그냥 아들, 딸 낳고 그냥 살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신랑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 나랑 살 생각 마라. 난 그를 깨친 후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 과거의 응시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편지라도 좀 쓸 정도는 되어야 나는 살림을 할 수 있지. 지금처럼 까막눈으로는 당신과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일주일을 아무리 그 어린 신부가 붙잡으려 해도 그 남자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죠. 남편 고집을 꺾지 못하겠다고 또 생각이 들었는지 아내는 그 보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지필 묵과 또 옷 한 벌, 또 엽전 꾸러미를 챙겨서 남편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개나리 보따리인 셈이죠. 어째서 그 보찜을 메고 이 서울에 도착하게 되고 이 남자는 그 성균관 근처에서 자신이 그 평생 해왔던 것이 그 머슴 일이니까요. 어디 그 머슴살이 할 만한 곳이 있나 없나 또 알아보게 됩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그 농사 짓는 그런 시골이 아닌 까닭에 그 머슴 자리를 또 쉽게 구할 수는 없죠. 여러 집을 돌아다녀 봤지만은 자신이 기거하고 또 머슴 일 할 만한 그런 집을 찾지 못하다가 밤이 돼서 어느 그 양반집의 하인에게 자신의 그 자초지정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그 하인은 딱하게 여겼는지 그 다음날 그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런 양반집 젊은 그 신랑 양반에게 그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해왔던 그런 농사 짓던 그런 머슴 일이 아닌 양반집 자제가 그 공부할 때 좀 옆에서 먹을 갈아준다든지 또 붓을 씻어준다든지 또 방을 청소해준다든지 또 불을 떼주는 그런 잡스러운 심부름 같은 것을 하면서 밥만 겨우 얻어먹는 그런 조건으로 품삯은 없이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방에서 그 양반 자제가 글을 읽을 때면 그도 그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데요. 귀동냥으로 듣는 거죠. 워낙 그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반복이 돼서 한 1년을 들으니까 그 귀가 열리는 거죠. 귀가 트이는 거죠. 배움에 대한 그런 갈증이 더 간절해지기 시작하고요. 또 양반의 자제가 또 외출이라도 했을 그런 시간에는 그 청소하는 신용을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책을 또 틈틈이 훔쳐 읽게 되는데요. 다 본 후에는 그 감쪽같이 그 책을 원래 있던 대로 정돈까지 제대로 해놓고 나오니까 양반집 그 젊은 자제는 그 머슴으로 일하는 이 남자가 공부를 하는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을 텐데요. 부지런하고 또 착한 사람으로 머슴을 생각하게 된 이 주인은 가끔씩 또 엽전도 손에 쥐어줄 정도로 신망을 두텁게 갖게 됩니다. 양반집 자제가 그 성균관으로 또 공부하러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이 머슴은 주인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 응시할 만한 그런 실력으로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는 어부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니까요. 어느 해 그 과거 시험에 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서 냈는데요. 이때 결국 딱하니 그 해, 그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서울 올라온 지 딱 10년이 되던 바로 그 해입니다. 장원급제를 했으니 왕이 불렀겠죠. 자네는 머리가 우수하니 내 가까이에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하죠. 그야말로 출세의 신분 상승에 그 사다리가 쥐어진 그런 형국인데요. 이때 이 남자는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신은 그 일자무시 고아로 자라나서 천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자신을 지금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 말단 근무라도 좋으니까 시골로 내려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 참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향을 물으니까 그 남자는 자신의 고향이 경상도 풍기라고 말을 하죠. 왕은 그 풍기 지역의 이 사또로 이 남자를 부임을 시켜줍니다. 이 남자는 그 어사화를 쓰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또 나팔 부는 사람을 대동하고 군수 임명장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덜컹 또 속으로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고향집에서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나이 그 40이 돼서 늦은 나이에 또 집에 도착을 했는데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든지 또 집을 나갔다든지 하면 이건 뭐 사또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 십리 밖에서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린 후에 10년 전 그 아내가 해준 헌옷을 다시 꺼내 입고 자신이 입고 온 화려한 관복은 부관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그 풍기 읍내의 요즘 말하면 그 여관에 머무르게 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됐던 거죠. 10여 년 전 집 떠났을 때 그때의 행색으로 그때 그 개나리 보찜을 메고
자기가 살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옛날 그 초가 오막살이 그대로인 거죠. 그때 그 집에서 한 사내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속으로 말이죠. 깜짝 놀랐겠죠.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모습을 부관들이 봤다면 이 얼마나 망신수란 말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내에게 물으니, 그 사내는 아내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집을 아주 고가로 값을 치르고 이사를 해온 그런 사람이었고요. 무슨 사정으로 논 두마지기 값에 내가 이 집을 샀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사를 왔느냐고 그 사내에게 물으니까, 이 집에서는 크게 그 복이 생기는 집터라 내가 고가로 매입을 했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김생원 집 따님이 동네 그 머슴과 혼인을 한 다음에 그 남자는 서울로 공부를 한다고 올라가서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데, 그 사이에 이 김생원의 따님은 아들 쌍둥이를 낳고 명주를 짜고 또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해서 큰 돈을 모아서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져서 이사를 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사내에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건 그 장원급제에서 금이 환영한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아내가 한 건데요. 그 사내가 가르쳐준 대로 찾아가 보니 정말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아주 멋진 기와집 한 채가 보이는 건데요. 누가 봐도 아주 탄성이 절로 나오는 그런 멋진 집이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문패를 보니까 자신의 이름 석자가 딱하니 붙어 있는 거죠. 이때 아내의 나이는 25살이 된 건데요. 옛날 사람들이 참 은근히 아주 그 일찍 철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 풍광이 아주 멋진 그 남이섬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남이 장군도 그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아주 일찍 깨치고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탄성을 다물지 못하고 그 기와집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마당 쓰는 하인이 나오더니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또 묻겠죠. 당연히 그 자신의 집이니까 여기 그 만화님을 만나려고 왔다고 사정을 말했겠죠. 하인은 그 만화님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자신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자신에게 전하라고 하지요.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 말이 하인에 의해서 거절이 되고 당연히 옥신각신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안에서 공부하던 또 학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또 묻죠. 그러면서 남녀가 그 유별한 법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평생 그 생과부처럼 그 수절을 하고 사시는 분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만나려 한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또 하라고 하죠. 밖에서 이런 웅성거림이 나니까요. 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 만화님은 멀리서지만은 이건 딱 보니까 10년 전 나간 그 영감인 거죠. 행색을 보아하니까 자신은 그동안 논밭도 사고 새로 집도 짓고 자식까지 아주 잘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10년 전 그 출세해서 돌아온다고 하고 집을 나간 그 남편은 10년 전 어려운 시절에 자신이 만들어준 보찜에 넣어준 그 옷이 해지고 또 누더기가 된 그 옷을 입고 또 패랭이 하나 쓰고는 11살 그 자신의 아들과 그 실랭이나 하고 있으니 절로 그 속으로 야 저런 남자를 내가 10년을 기다렸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말이죠. 아주 숨이 탁 막히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는 거죠. 만화님은 너무 창피해서 그 하인과 아들을 좀 들여보내놓고 자신이 그 옛날에 조금 알던 사람이라고 둘러붙입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하인들 보기가 그러니 해가 질 무렵쯤 목욕이라도 좀 하고 다시 오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새로 해놓은 깨끗한 의복을 줄 테니 그때 그 아들들과 또 하인을 다시 만나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 서울로 가서 그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공부를 좀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청계천등에서 한 10년을 거지로 살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죠.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아주 걸썽걸썽하게 됩니다. 아내 말대로 그 밖에 냇가에 가서 몸을 씻고 해가 진 후에 집에 다시 도착을 하니까 아내는 그 새 옷을 내주었죠. 그리고 벼슬하는 사람이 그 머리에 쓰는 까만 그 관까지 함께 내주는 건데요. 아내는 그 아들을 불러 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희 아버님이시다. 서울에서 그 공부를 해서 과거에 그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금이 환영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들들은 그 낮에 본 아까 그 사람이 아버지란 말인가 하고 의아스러움 속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만화님은 그 너희들이 잘못 본 거다라고 둘러붙입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그 눈물 섞인 그런 말투로 말을 합니다.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빈 작대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라도 신랑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지만은 막상 또 만나고 보니까 이건 그동안 내가 좀 혼자 고생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그 눈물겨운 생각만 든다라고 말을 했던 건데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니 어쩌겠소. 그런데 나는 내일 여기 관아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거기를 좀 다녀오겠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뭘 잘못했기로써니 그 관아에 들어간단 말이요 라고 남편에게 물었겠죠. 남편은 그 포졸 자리라도 있으려나 알아볼 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이 되자 그 아내는 걱정이 됐는지 그 하인 하나를 그 미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인이 그 뒤를 쫓아 따라가 보니까 그 풍기 읍내 그 여관의 그 주인 나으리가 도착을 하니까 한 40-50명 되는 그런 나졸들이 그 주인 앞에 일제히 그 무릎을 꿇고 그 절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말이 오더니 그 나으리를 태우고 동원으로 향하는 거죠. 동원의 그 주인 나으리가 도착하니까 또 육방 관속들이 그 사또에게 그 문안을 올리는데요. 머리가 아주 땅에 닿게 절을 하는 거죠. 이 주인 나으리는 그 관리들에게 요즘 말로 그 조례를 하는데요. 일장 훈시를 합니다. 미행을 온 하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불이 나게 또 집에 도착을 해서 이 사실을 마나님에게 아뢰니까 이 마나님도 급히 그 가마를 대령해서 그 관원에 도착을 합니다. 동원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관복을 입고 그 정사를 보는 그런 남편의 당당한 모습이 이건 그 으리으리한 그런 기와집 지어놓고 또 논밭을 사놓고 한 그런 것과는 아주 비교도 안 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돼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그 순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30살까지 그 일자 무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그 공부하러 간다고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저렇게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온 건가라고 아주 믿기지 않는 건데요. 이 사람은 그 3년을 풍기군에서 아주 정치를 아주 잘해서 그 후에 그 지방의 유지들이 그 공덕비까지 세워주게 되는데요. 서울로 그 부임한 후에는 승승장구에서 영의정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명의 왕이 이 영의정을 거쳐갑니다. 얼마나 그 정치를 잘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그 조선시대의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 대감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그 이원익 대감의 그 일화를 통해서 30살의 그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또 장원급제도 할 수 있고 또 영의정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또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에 당당히 박혀있는 그런 문패의 의미는 우리가 서울 올라가서도 아마도 분명 언젠가는 의미환영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증표로 또 충분히 작용을 한 건 아닌지, 또 그런 긍정적인 암시들은 결국 좋은 일을 또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또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기왕이면 문패에 그 이름 석자 굳건히 새기듯이 우리 가슴에서 긍정적인 그런 증표를 새겨놓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분명 우리는 강원급제하듯이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꼭 그 어사와 쓰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생각을 하시고 또 품어오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만개하는 그런 시간이 꼭 오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